중국 대지진으로 스촨성의 댐 수백 개의 균열이 생겨 2차 재앙이 우려됩니다. 지진 나흘째까지 극적인 구조도 이어졌지만 희생자는 1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무너진 현장은 아이들의 무덤이 돼버렸습니다. 물 부족으로 전염병까지 우려되는 참상을 MBC 뉴스팀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립수의과 검역원이 쇠고기 수입업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돈을 걷어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신문 광고를 내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과 형사가 촛불 집회를 신고한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국정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관과 청와대 수석에 대한 인적 쇄신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인 광고물이 스팸 문자로 초등학생에까지 무차별 살포되고 있습니다. 하루 2,400만 통이 뿌려지는 스팸 문자의 근절 대책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은행 컴퓨터를 해킹해 거액을 요구한 외국인이 검거됐습니다. 또 대형 은행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적발되는 등 은행 전산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지진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촨성 일대 댐 수백 개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농촌과 도심 주민들이 또다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먼저 특파된 이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원찬영 근처 주장현시로부터 9km 떨어진 쭈핑푸 댐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나 되는 방대한 저수호의 댐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중국 당국이 군병력 수천 명을 투입해 긴급 보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막고 있는 이 댐이 무너질 경우 두장현시 전역은 물론 청두 평원 일대가 침수하면서 2차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균열이 생긴 댐은 4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균열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물들이 흘러가게 된다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그 균열폭이 다행히 좀 적어서 물이 많은 양이 흘러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 즉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차례씩 여진이 계속됩니다. 이 같은 여진은 수리시설에 새로운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쯔핑푸댐 바로 아래 건설된 이 댐은 지진 이후 온종일 굵은 물줄기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수압을 줄여 댐 붕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昨天一天还是比较频繁的余震。 스촨성 지역에는 중국 정부의 핵시설들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지진에 이어 2차 재앙이 현실화되지 않을지 중국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MBC 뉴스 이승용입니다. 공식 사망자는 19,800명이지만 10만 명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진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생존 가능성은 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기적적인 생환을 포함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또렷한 눈동자가 나타납니다. 22살의 이 여성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사흘을 버텨냈습니다. 쓰러진 채 눈빛으로만 구조를 호소하는 또 다른 여성은 임신 8개월째로 매몰 5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흘간 건물 잔해 속에 하반신이 깔려있던 학생들도 탈진한 상태로 구조의 손길을 받습니다. 곳곳에서 전해지는 기적의 생존 소식에 중국 전역에서는 자원봉사 지원자가 넘쳐나 헌혈을 하기 위해서만 5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已经就同学的 BBS 里面已经有一个关于地震的专版了，然后有同学自发的组织说有同学愿意的话大家一起来。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19,800명. 그러나 여전히 매몰자가 많아 희생자는 10만까지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6만 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나면서 매몰자들의 생존 확률도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 시간과의 싸움은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나흘 전 지진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산이 터져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대경 기자입니다.
땅이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좌우로 흔들리더니 거대한 먼지 기둥이 마을 쪽으로 들이닥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성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온 뒤에 다리가 풀려버린 듯 아예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뿌연 먼지 속에서 공포에 질린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급한 걸음을 재촉합니다. 넋이 나간 주민들은 건물이 뒤틀리고 나무까지 쓰러진 뒤에야 안전지대를 찾아 달려나갑니다. 이 화면은 친구들과 숲을 찾았던 한 외국인 교사가 촬영했습니다. It's like kind of explosion is coming from the top of the mountain. Then you start like shaking in a very strong way, and then you suddenly realize that you have walls just come. 대재앙의 첫 순간, 조용하던 땅이 수만 명의 생명을 삼키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진앙지인 원찬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막혀 있습니다. 김경태 특파원이 원찬 가는 길을 따라 들어가면서 스케치한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지진 발생 나흘째, 진앙지인 원찬 마을로 직접 나 있는 4차선 도로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现在不知道，抢险都搞不清楚。是这样吗？大家都看很努力的，应该快了是吧？说不清楚，应该大家都在尽最大努力抢通呢。 그러나 인민해방군에 의해 마침내 이면도로가 뚫렸습니다. 이 길은 지진이 처음 시작된 진앙지 곧 웬찬으로 통하는 이면도로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구호 차량들이 속속 이 길을 통해서 현장 부근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호 차량들과 함께 이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길가의 집들은 형태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폐허가 돼 있습니다. 운막집의 이재민 가족은 몇 가지 푸성기를 반찬 삼아 늦은 점심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뚫린 길을 따라 원찬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환자들의 후송 행렬도 계속됩니다. 8시간을 걸어 나왔다는 30대 남성은 기진맥진 길가에 주저앉았고 가족의 생사를 알 길 없는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원천에 갇혀 있는 이재민은 수만 명. 이들의 구조를 위해 특공대원들의 공중 투입이 계속됐고 구호품도 하늘에서 뿌려졌습니다. 매몰자와 환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국 쓰촨성 뚜장현에서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박상우 특파원이 오늘은 진앙지 근처 유령의 도시로 변한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염라대왕에게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폭죽만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진앙지에서 50km 떨어진 쥐유안 마을입니다. 평소 인파로 북적거렸을 남북 1km의 재래시장은 이제 사람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건이 그대로 있는 상점을 개만 덩그러니 남아 지키고 있습니다. 한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怎么还没离开这个房子？基本离开来了，只是说回来搬家具，搬这也不是家具。 건물이 붕괴돼 900명의 어린 학생이 한꺼번에 매몰된 마을 중학교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시신은 59에 불과합니다. 이미 눈물조차 마른 주민들은 아이들의 무덤으로 변한 붕괴 현장을 망연자실 서성거릴 뿐입니다. 하지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례식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폭죽만 터뜨릴 뿐입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방문했을 땐 현장에 나와 열심히 눈도장을 찍던 관리들이 이젠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흥분합니다. 总理都到北中央都到地方了，
반짝 구조 작업 직후 내버려지는 이 같은 피해 마을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도 없다고 현지 주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스촨성 쥐유안 마을에서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재민들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먹을거리와 잘 곳 그리고 치료할 곳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특파원이 현장에서 보내왔습니다. 오늘 오후 스촨성 미엔주시 보건소 앞입니다. 이 지역의 유일한 보건소지만 건물 붕괴 위험이 높아 앞마당에 임시병동을 차려놨습니다. 환자들이 천막 속에 누워 겨우 진료를 받고 있지만 부상자들은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现在在这边最困难的是什么？最困难的就是我们那个药品太少，医务人员呢，也比较少，病人太多。 구호물품을 실은 자원봉사자의 차량이 나타나자 이재민들이 서로 뒤엉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구호물품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애처롭게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곤 기껏해야 작은 물통 하나. 대부분은 빈손으로 돌아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구호물자 차량만 기다립니다. 지진 이후 단수가 되면서 심각한 급순환까지 겹쳤습니다. 군부대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물과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지만 필요한 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딱히 갈 곳조차 없어서 이처럼 무너진 집 앞에 천막을 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리시설도 없이 거리에서 식량을 조달하고 있고 사람과 가축 시신이 부패하면서 전염병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촨성 맨주시에서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처음부터 전해드렸던 대로 학교가 학생들의 무덤으로 변해버린 곳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학교 건물을 부실하게 지은 탓이라고 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기자입니다. 폐허 더미로 변한 학교. 중학생 한 명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스촨성에서 최소 10여 개 학교가 무너져 내려 학교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거나 매몰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부실 공사가 피해를 키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76년 당산 대지진을 계기로 중국도 건물의 내진 기준을 마련했지만 20-30% 늘어나는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 시공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붕괴된 건물 대부분은 벽돌이나 콘크리트 블록을 마치 레고를 쌓듯 쌓아 올렸을 뿐 철근 콘크리트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벽돌을 단순히 쌓아서 지은 건물로서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둥과 바닥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연결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아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억제를 위해 한 가정 하나의 낳기 정책을 실시한 중국. 그러나 허술한 관리 감독과 부실 공사로 수많은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주민들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중국 천친 외국어대에 유학 중인 김모군 등 한국 학생 5명이 배낭여행에 나섰다가 지진이 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밤 12시쯤 스촨성 138번 국도에서 중국인 친구에게 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곳이 지진의 직접 피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에서 가장 국민에게 다가간 공직자는 원자바오 총리로 꼽힙니다. 원자바오는 나흘째 현장을 누비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정우 특파원입니다. 지진 발생 2시간 만에 현장에 달려간 원자바오 총리. 지질학을 전공한 전문가답게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하달하며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합니다. 운동화 차림의 총리는 부서진 건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굶고 있는 아이를 위로하고는 이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재민과 슬픔을 함께하며 눈물을 삼키는 총리의 모습에 많은 중국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만류를 무릅쓰고 여진과 산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진앙지 원천을 찾았습니다. 党和政府关心你们，你们的痛苦就是我们的痛苦。 위험해서 구조 인력을 철수하겠다는 보고에 명령인이 작업을 계속하라고 전화기를 내던지며 구조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기차에서 헬기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며 사흘 동안 1000km 이상을 강행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재민들의 슬픔을 보듬어줌으로써 재난 속에서도 중국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한정우입니다. 지금부터는 쇠고기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문제가 있는 수입 축산물을 잡아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쇠고기 수입업자들을 불러놓고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광고를 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용인 지원입니다. 검역원은 어제 이곳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업체 사장 30여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체들이 직접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입을 하는 수입업체에서 인터뷰를 하시든지 보도자료 배포를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시든지 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통관을 책임진 검역원의 요청은 사실상 광고를 내라는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업자들은 돈을 모아 다음 주 화요일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호의적이라는 평을 받은 4개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고는 성명서 형식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자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군요. 그러면요. 그거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왜 검역당국마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홍보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미국에서도 안 먹는 광우병 위험 부위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뉴스가 어제 보도되자 정부가 즉각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이 다릅니다. 백승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에서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된 소의 등뼈 일부를 개방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 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 대만은 30개월 이상 된 소를 아예 수입하지 않고 있어 당연히 문제의 부위가 수입될 리도 없습니다. 일본, 대만과 달리 왜 우리는 30개월 이상도 개방했느냐는 비판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나라를 예로 찾았습니다.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바르바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어느 면에서 저희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서 협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해명 잣대는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곤경에 처할 때마다 들이댔던 기준은 국제수역사무국 OI였습니다. OI 기준으로 해서 WTO처럼 저는 국민 주권을 지켰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 조치가 OI 권고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비판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여러 나라의 기준을 얘기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한국민의 식생활 풍습을 고려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과학적 잣대를 입맛대로 골라 해명하는 데 급급하면서 정부 스스로 신뢰성을 잃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경기도 과천 주택가에 집집마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다른 동네로까지 퍼질 분위기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택가입니다. 우리 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동네 여기저기에 내걸렸습니다. 베란다에 내걸린 가로 1.2m, 세로 1.7m의 소형 현수막. 미국산 쇠고기가 정말 안전한지, 정부가 협상은 제대로 한 것인지, 변명만 되풀이하는 정부에게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뭐 먹거리 앞에서 이념이고 정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애 키우는 입장에서 뭐 먹거리 가지고서 불안에 떨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수막 달기 운동은 지난주 목요일 저소득층 공부방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6명의 아이디어입니다. 스스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서 시작한 일인데 하루 만에 현수막 200여 장이 모두 동났습니다. 요즘 10대 학생들도 촛불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들 몇 명이 이야기하다가 과천 지역에서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해서 시작. 이 사실이 인터넷에 알려지자 추가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과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현수막 달기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작은 현수막이지만 확산 추세에 따라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앞으로의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제 협약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던 정부가 이번 장관 고시에 아예 이 내용을 넣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강명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통상교섭본부는 오늘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도 국제법에 따라 우리의 검역 주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이번 장관 고시에 명확히 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한 그 국민적인 우려가 또 그렇게 높다는 것도 또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해석입니다. 미국도 이런 국제법상의 권리는 인정한다고 밝힌 만큼 협의를 통해 아예 장관 고시에 넣자는 겁니다. 하지만 장관 고시에 넣더라도 미국이 수입 중단까지 용인하지는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꼭 필요한 대응인가를 따지는 것이 가트를 해석하는 최근의 판례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입 전면 중단을 할지 아니면 그냥 검역을 강화할지 어느 것이 더 적절하고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논란이 되는 거죠. 미국은 실제로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12번이나 발생했지만 수입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수입 중단보다 약한 검역 강화나 다른 방법이 적절하다고 주장할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신고한 고등학생이 수업 도중에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학생에게 거짓 증언까지 시켰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전주 모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은 수업을 받는 도중 갑자기 나타난 학생 주임에게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상담실에는 덕진경찰서 정복과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심군이 전날 인터넷 모임 대표로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관련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배우가 있냐, 단체 소속된 게 있냐 하면서 혹시 전북대에서 한 게 니네에서 주도한 게 아니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의 그 수업권을 침해를 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찰서 홈페이지에도 네티즌의 항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었다며 파문 축소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단체 이름이 뭐고요? 저 색다른 단체 이름이어서 이 단체가 진짜 있는가? 유흥단체인가? 학교 측에도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학교가 경찰에게 직접 학생을 데려다준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학교 측은 수업 중에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언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감교신 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나가면요. 사실대로 나가면 네 담임부터 다친다고. 이번 사건은 경찰이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거센 항의 여론이 이어진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행입니다.
요즘 광우병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쇠고기와 닭고기 음식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반대로 반사 이익을 얻는 곳도 있습니다. 신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닭요리 전문점. 소문난 맛집이지만 한창 저녁 때인 7시 반이 되도록 단 한 명의 손님도 들지 않았습니다. 35개나 되는 테이블이 텅 비었습니다. 전통이 25년이나 되는 식당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죠.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닭고기 요리집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서울 신촌의 한우 음식점도 손님은 없고 수저통만 덩그라니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지나가면서도 그래 행길에 있으면 야 고기 먹지 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느냐 업종 변경 해야 되냐 귀로밖에 없어요. 한우를 사용한다고 써붙여놔도 소용없습니다. 절반도 안 되죠.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시가 다 돼도 10팀을 못 받고 가는데 뭐. 곱창집을 찾은 몇 안 되는 손님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절대로 곱창은 먹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일단 들어오기 전이니까 일단 들어오기 전에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같이 온 거예요. 반면 횟집과 돼지고기집은 문전성시입니다. 꽉 찬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자리가 나지 않아 발길을 돌리는 손님도 많습니다. 하루에 한 100명 정도 기준 같으면 지금은 한 150명. 한 3분의 1 정도는 손님 못 받고 그냥 가요. 돼지고기 음식점도 길거리에 내놓은 테이블까지 손님이 꽉 찼습니다. 닭고기는 섭씨 75도에서 5분간 익히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고려를 하기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그냥 돼지고기집이나 횟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찮다는 거는 알지만 이제 막상 또 먹으려고 그러면 망설여지고 이제 소고기 먹는 것도 좀 꺼림칙하고 닭고기도 그렇게 되니까 먹을 만한 게 없네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까지 겹치면서 일부 음식점은 폐업까지도 고려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기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흘 연속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게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구절절히 지당하고 옳은 말입니다. 박재원 기자입니다. 기독교계 주요 인사들과 신도 등 4천여 명이 모인 국가조찬 기도의 자리. 개인적으로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때라며 요즘 심경을 토로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역사 앞에 혹시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틀 전 정부가 국민과의 완벽한 소통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어제 공직자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또 남에게 바꾸라고 하기 전에 자신부터 먼저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우병 파동과 내각과 청와대의 재산 인사 파동, 정책 혼선 등에 대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과거 세력의 저항 때문이 아니냐는 인식의 일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0년에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조찬 기도회에서 보여준 자성과 각오와 현실 인식이 실제 국정 운영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한나라당이 최근에 남맥상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건의할 쇄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상당히 많은 문제 인물들을 바꿀지 하는 여부입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도 안 된 이명박 정부에 위기라는 단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가 시들해지고 쇠고기 파동으로 정부 불신과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났으며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갈등으로 여권 내 기반도 취약해졌습니다. 자칫 위기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다음 주 초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전반적인 국정 쇄신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의 정책특보를 만들어 정책 조율과 민의 수렴을 활발히 하고 청와대가 모든 일을 다하기보다는 총리의 역할을 키워야 하며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는 부실한 쇠고기 협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일부 장관들과 재산 파문, 정책 혼선에 책임이 있는 일부 청와대 수석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 소장파를 중심으론 인적 쇄신 없는 국정 쇄신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쇄신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에 세게 훈련했는데 뭘 또 바꾸느냐며 인적 교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지 그 이유를 마음을 열고 듣는 것 자체가 소통의 정치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낯뜨거운 성인 광고는 휴대전화에 스팸 문자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 휴대전화에도 마구 흘러 들어가겠죠. 단속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배선영 기자가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어린이들에게 스팸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상한 문자가 온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어린이 모두 스팸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으며 절반 정도는 매일 한 통 이상씩 받고 있었습니다. 대출이나 대리운전은 물론 낯뜨거운 성인용 문자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혼자만 보세요 하고 야한 문자고 대리운전 오라고 그러는 거랑 나이트클럽이랑.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2,400만 통의 스팸 문자가 보내지고 또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무차별로 보내지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만도 대략 수백여 개,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뭐든 문자 보내주시려고 하시면 다 해드리죠. 걸릴 거 없나요? 그거는 거의 없죠. 전화번호도 저희 걸로 보내고 하는데. 정부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으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스팸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성 현과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불법이 확인되면 발신 번호를 추적해 전화 사용을 중지시키지만 대행업체들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며 스팸 문자를 보내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본인 비용 하에, 본인 위험 부담 하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통신회사가 막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해마다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팸은 사생활 침해와 같기 때문에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법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 스팸을 통해서 생기는 이익들을 차단하는 과금 차단 조치나 또 휴대전화 번호 중 특정 번호대를 어린이들에게 할당하고 이 전화번호로 스팸을 보낼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적발된 스팸업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과 통신사가 공유해 전화 사용을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 해커들이 은행 전산망을 뚫고 들어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은행 업무가 마비되고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등 첨단 영화에서나 나왔던 일들이 실제 상황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저축은행 컴퓨터에는 지난달 28일 20만 달러, 2억 원가량을 입금하면 잠궈놓은 컴퓨터 서버를 풀어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미국인 24살 제이 씨는 은행 내부 전산망을 해킹해 은행 측이 고객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암호를 걸어놓고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고객 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방화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부망 사용자 PC 관리 소홀로 인한 부분이라고 좀 외부에서 바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직원들을 통해서 서울의 은행 두 곳도 해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38살 이모 씨 등은 은행 컴퓨터가 무선망으로 연결된 점을 이용해 지향성 안테나로 무선 공유기를 거쳐 오가는 데이터 수백만 건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은행 바로 옆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머물며 네트워크 관리자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그 키요, 키.
그 공역에 들어가는 키, 그냥 인터넷 할 수 있는 IP 주소. 은행 측은 인터넷 뱅킹 고객 민원센터 무선망에 대한 접속 시도가 있었지만 유출된 정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무선망을 통한 해킹 성공 사례가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북한이 요청할 경우 식량 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중국에 이미 확보된 옥수수를 바로 지원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입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식량 기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면서 기회가 되면 북한과 직접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옥수수 5만 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할 것이며 곧 의사타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50만 톤의 식량 지원을 결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데다 북한의 최근 식량난이 먼저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해당할 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현 시점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중국에 확보해놓은 옥수수 5만 톤은 지원이 결정될 경우 3주 정도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측이 우리의 지원 의사를 수용하느냐 하는 건데 현재로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의 지원은 빨라야 7월 말이나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춘군기의 북한으로선 우리의 긴급 지원이 절실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옥수수로 남북한 교류에 물꼬가 터진다면 그 다음에 쌀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유 여사의 사진은 참 새롭습니다. 왕종명 기자가 전합니다. 1960년대 초로 보이는 저녁 식사 자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 파안대수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반짝이는 얼굴 사이에 드러난 하얀 치아가 인상적입니다. 왼쪽으로 이후락 당시 비서실장, 오른쪽에 김성은 전 국방장관입니다. 사냥터를 찾은 박 전 대통령, 캐리버 소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선 검은 옷의 박종규 경호실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선글라스에 수영복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소년 박지만 군과 김성은 전 장관의 부인도 함께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이 밖에도 담배를 문 박 전 대통령과 권총을 찬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까지. 이번에 공개된 미공개 사진은 작년에 작고한 김성은 전 장관의 회고록에 담겼습니다. 공휴일이 되면 박 대통령께서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김 장관 오늘 뭐 해? 뭐 합니다. 그럼 내하고 저 어디야? 야외 놀러 나가지. 오늘 출판 기념회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5.60 시절 강요들의 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팽팽했던 오바마와 힐러리의 승부,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힐러리는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말까지 했습니다. 윤용철 특파원입니다. 힐러리가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믿었던 에드워즈 상원 의원마저 오바마 지지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경선에 나섰다 석 달 전 사퇴했던 에드워즈는 그동안 힐러리와 오바마를 저울질하다 결국 민심을 쫓아 오바마를 택했습니다. And the reason that I am here tonight is because the Democratic voters in America have made their choice and so have I. 민주당에서 영향력이 큰 에드워즈만 잡으면 열세를 만회할 걸로 기대했던 힐러리는 이제 신라 같은 희망마저 접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힐러리는 오늘 오바마를 두둔하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말까지 했습니다. But I'm going to do everything I can to make sure that anyone who supported me, the 17 million people who have voted for me, understand what a grave error it would be not to vote for Senator Obama and against. 에드워즈의 가세로 오바마는 약점인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힐러리 측은 아직 경선 완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막판까지 몰렸고 미국 언론들도 힐러리가 언제 사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윤영철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가면 가위손 교장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이발비 1,000원은 또다시 이웃 돕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랑 나눔을 전염시키는 교장 선생님을 강현섭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활짝 열린 교장실로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서로 먼저 머리를 깎으려고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4, 5, 6. 간단해. 넌 꼴찌야. 넌 꼴찌야. 꼴찌가 됐구나. 하얀 가운에 빗과 가위를 든 이발사는 다름 아닌 이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옆머리하고 뒷머리만 옆머리 좀 쳐주세요. 작년 10월 두발 단속을 둘러싼 갈등을 풀려고 직접 들게 된 빗과 가위가 이제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발을 하면서 뭘 물어보면 시원시원하게 하죠. 부담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왜 저러냐고 의아해하던 학생들도 곧 마음을 열기 시작해 지금은 단골 손님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친근하게 머리 잘라주시니까. 이발비로 내는 1,000원은 모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적립됩니다. 급기야 교장 선생님의 뒤를 잇겠다는 선생님도 나왔습니다. 이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학생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시는데 제가 수업을 들어가 보면 그런 효과가 담임을 이제 하니까 직접 가슴에 와닿죠. 정년퇴직 후에도 노인정이나 학교를 돌아다니며 이발 봉사를 하겠다는 교장 선생님에게 학생들은 사랑의 가위손이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청와대로 모범 교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아이들도 너무 입시에만 매달리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올 들어 처음으로 1880선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3,3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데 힘입어 어제보다 41.96포인트 급등한 1885.7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한국석유공사와 일부 임직원들이 자원 개발과 원유 수입 등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오늘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공기업 비리 수사 방침을 밝힌 검찰은 현재 석유공사 외에 증권선물거래소와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석탄공사를 압수수색해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한 사찰에서 55살 정모 씨 등 신도 47명이 박새라는 독성을 가진 풀을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은 뒤 구토와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먹은 박새는 산마늘과 비슷한 채소로 강한 독성을 가져 옛부터 사약 재료나 동물들의 토사제로 이용돼 왔습니다. 영화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죠. 그런데 과학과 만나면 때론 그 상상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김연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변신하는 로봇. 사라진 공룡의 부활. 도심을 나는 비행체. 영화 속 장면들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과학의 힘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도 합니다. 눈동자로 신분을 확인하는 홍채 인식 기술과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로봇은 영화에서 현실 세계로 뛰어나왔습니다. 최근 개봉한 한 영화에 등장한 최첨단 로봇옷. 주인공은 이 옷을 입고 평화를 지키는 슈퍼 영웅이 됩니다. 이 로봇옷은 영화에서처럼 사람의 근력을 증폭시켜줍니다. 손목과 팔꿈치, 어깨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로봇옷을 입으면 무거운 물체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내년 초 완성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 구조 현장의 소방관 등에게 쓸 예정입니다. 사이보그형의 로봇은 인공지능이나 또 기계지능이나 하는 것들을 만드는 부담이 없고 로봇에게는 단지 힘을 빌리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히 각광받는 기술로서 3차원 홀로그램을 이용한 설계 기술도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 이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영화와 과학, 영역은 다르지만 상상의 세계에서 만나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네, 야외 활동의 계절 5월에 걸맞게 요즘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고 화창한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대구는 27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 공기는 차가워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북한과 중부 일부 지방으로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 남쪽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또 상층의 찬 공기가 점차 물러나고 서쪽에서 온화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적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부산 13도,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5도, 대구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방 대체로 맑겠고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